네, 이것은 과거편 1편에 이어서 현재편 2편 그리고 마지막 3편 미래편입니다. 시간이 길어서 3부작으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은 진짜로 엔화 강세를 원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만 주고 싶은 거죠. 1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이미 하루 전에 갑자기 예정이 없던 국채 매입을 어제 갑자기 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또 오늘 또 내렸고요. 어제 기사를 보시면 오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금리 인상하면은 이제는 국채 매입 이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라가게 놔두겠다는데 왜 쓸데없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어제 갑자기 국채 매입을 했을까? 너무 이상한 짓이었죠. 그것도 정기적으로 예정된 날짜가 아닌 비상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또 금리 인상 발표한다면서 오히려 국제시장에 들어가서 더 내렸어요. 더 끌어내렸어요. 정반대되는 모습을 취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는 아예 철수하면서 엔화를 달러당 150엔 이상으로 용인을 해버렸고요.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정말로 이로 인해서 이제 엔화 강세로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엔화 강세로 조금 갈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달러 강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로 어떻게 뭘 하겠다 하면서 세상에 공포심만 주고 싶은 거고 누가 사주를 했겠어요. 다 아시죠? 벌써 이제 시장에서는 엔캐리에 대해서 벌써 또 한 번 이제 잊을만 했는데 또 이제 얘기가 어제 오늘 이제 오늘 내일 또 엄청 나오겠죠. 내일은 더 나오겠죠. 엔캐리가 이제 앞으로 언제 청산되면 어떻게 될까? 엔캐리가 뭐고 어떤 식으로 청산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줘서 전 세계 국채 금리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바로 이 전의 영상 과거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 번 더 보시고요. 와타나베 부인은 어디로 갈까? 지금 이런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엔화 강세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또 점 한번 쳐보자면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고를 쓸 기력도 없고 머리도 아파서요. 이번에도 좀 예전 원고 그대로 또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3월 19일인데 정확히 2달 전에 1월 19일 날 제가 만든 영상과 원고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서 뭐라고 썼냐면 일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쭉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결국 그때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변수와 디커플링에 따른 경기 침체의 변수. 전 세계가 언제 경기 침체가 지금 더 깊어질지 모르죠? 그러면은 일본이 긴축할 수 있겠어요? 전 세계는 이미 긴축할 만큼 다 했어요. 일본만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축이 아니라 완화를 반대로 해야겠다 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일본은 지금까지 2% 물가 보겠다 했는데 2%를 넘어서 3% 위로도 계속 가는데도 자기네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가는데도 1년 넘게 계속 아니야 더 지켜봐야 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일본 물가가 얼마인가요? 다시 2%로 떨어지고 있어요. 일본 물가도 역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뒤늦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전 세계 지금 물가가 쭉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물가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예전만큼은 크게 안 오르는 시대가 됐으니까 금리 인상을 그렇게 확 할 이유도 없겠죠. 뒤늦게 시작했어도 이미 전 세계의 물가는 많이 안정된 수준이라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봤자 뭐하냐 그때 얘기했죠. 생각만큼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급하게 안 올 거다. 2달 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일본은 지금 이상기후에서 해마다 지진과 화산대의 환경 재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실제 1월하고 지금 3월 엊그저께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지진 났죠. 요거 해야 되는데 1월 3월 지금 계속 난리 났죠. 1월 달에 났던 그 노토반도에 시카원전이 있는 거기 지금 거기 다 지금 쑥대밭이 됐죠. 그거 다 복구하기 위해서 돈 풀어야 됩니다. 계속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지금 또 반도체 지금 보조해 줘야 되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 풀어 가지고 다시 또 지금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를 꾸며 나가고 있는데 뭐 갑자기 긴축을 해서 그 돈을 다 잠근다고요? 예. 결국 입으로는 긴축을 떠들지만 생각만큼 긴축을 못하는 상황에 와 있을 거다. 2달 전에 한 얘기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즉 이번에 미국 편에 원래부터 찰싹 붙기로 했던 일본이 달러 강세를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상 확 하지는 못할 거고 또 금년에도 여전히 때때로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지금 미국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예. 바이든 대선 받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물가도 사실 많이 떨어졌으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또 인기도 얻어야 되니까 계속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금리 인하 하겠다. 지금 미국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투기 시장에서 국채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미국 국채 값은 계속 더 이제 앞으로 오르고 국채 가격은 오르고 국채 금리는 계속 떨어지겠네. 거기다 계속 배팅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안정되겠죠. 계속.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좋다고요? 중국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선거 때문에 미국은 발목이 잡혀서 운신의 폭이 좁지만 일본한테 이제 시키는 겁니다. 야, 지금 중국이 요새 저렇게 막 깝치고 말이야 살아나겠다고 지금 실제로 보니까 2월 한 달 동안 지금 1월, 2월 중국 오늘 또 나왔죠? 1월, 2월 산업 생산, 소비 판매 지금 중국이 반짝 막 정말 살아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꼴 보기 싫죠? 그럼 여기서 한번 금리나 국채 금리를 확 땡기거나 미국이 금리를 땡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럴 명분이 없죠. 또 선거 때문에도 약한 모습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전화 한 거죠. 국제전화 동경으로. 야 니네 4월이 아니라 3월에 좀 움직여라. 움직여가지고 국채금리 항상 조금 또 항상 이 높은 수준으로 중국이 섣불리 좀 못 움직이게 니네가 좀 발목 잡고 하이 죄송합니다. 2달 전에 한 얘기도 그거죠. 금년에도 여전히 때때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세계의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자극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전술적으로 우에다와 그쪽 패거리들이 이상한 또 립서비스 풀면서 이렇게 될 거다. 빨간색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엔화와 일본 국채금리는 항상 시장에서 이쪽 방향으로 할 거다. 그 말 듣지 마라. 언제 어느 방향으로 지들 필요에 의해서 이만큼 튈지 저만큼 튈지 정말 짜증나고 곤란한 종목들이다. 마치 지금의 미국 장기채 금리 가지고 매번 어떻게 될 거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위다 아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상 일정 박스권 안에서 정치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드라이빙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갈 거다 하고 배팅하고 묻어놓는 사람들 속 터지죠. 일본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예상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블로그 유튜브 시작하기만 한 거고 실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제 예상처럼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보자고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본다는 거고. 하지만 제 얘기가 꼭 다 맞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얘기 듣고 홀딱 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러려면 나한테
소주나 한 병 사줘. 다시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와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닥쳐버린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는데 함부로 금리 인상 생각만큼 못한다. 또 그 와중에 일본 혼자서만 이제 와서 금리 인상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많이 놓쳤다. 일본의 물가도 많이 지금 떨어지면서 안정되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하더라도 찔끔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갈 수도 있다. 또한 앞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아시아 전선이 더 금년에 심각해질 텐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아시아 전선에서 가장 깊숙이 발을 들인 일본인데 일본도 전쟁에 크게 휘말리면 엔화도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엔화 가치도 확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엔화 가치를 요동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다. 그때 말씀드렸죠. 또 지진 등의 재난이 위험성이 사실상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지금 계속 재난이 이어질 가능성은 아주 크다. 실제 1월 19일에 제가 쓴 글인데 3월 달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지금 또 한번 강진이 왔죠. 그럴 때마다 오히려 뭔 피해가 오면 그거를 재난을 복구하고 또 그 피해를 복구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더 풀어야 재정 부양을 해야만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 사실은 전 세계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중 패권전에서 미국 편에 찰싹 붙어서 달러 강세를 받쳐줘야 되고 시시때때로 또 지금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공포를 줘서 중국이 조금만 살아나려고 하면 중국의 회사채 시장을 공격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좀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일본 엔화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저는 아니올시다.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다. 차라리 은행 이자 주는 데다 돈 넣어놓겠다. 2년 전부터 얘기했죠. 항상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 판단 확신 절대 리딩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이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과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소수이지만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든 어느 방향을 보든 자기가 원하는 적당한 데 들어가서 잘 먹고 나오시면 그분이 승자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지금 일본이 금리 정책 변화를 취하는 것은 언론들에서 머리 짜내갖고 아름답게 또 어떻게든 머리 써서 또 내일 아침에 기사가 나올 거예요. 아름답게 갖다 붙이겠죠. 정말로 일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단행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또 갖다가 엄청 또 기사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말 나오겠죠. 그런 거 막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일본의 국채 금리를 조정하고 그것의 부차 효과로 미국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지금처럼 일본이 이렇게 나간다. 시장에 언지만 던져줘도 시장에서 국채 시장에서 슬렁슬렁하고 미국 국채 금리도 엔캐리 트레이드 돌아가면 미국 국채 다 버리고 일본 자금이 저리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생각만큼 안 내려가고 자꾸 또 뜨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금리 내려야 된다고 정화수 떠놓고 기다리는 중국, 한국, 기타 등등 모든 나라들은 계속 왜 안 되지 하고 한숨 마시면서 또 기다리고 그 와중에 부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중국은 빵빵 터져 죽어라 스스로 하는 겁니다. 머리가 조금씩 더 아파오네요. 뭐 좀 몸살이 오나? 덕분에 방송이 자꾸 코미디가 되네요.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는 게 저는 훨씬 차라리 그렇게 분석하고 해석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온다던 달러 약세는 안 왔고요. 그렇게 올 거라던 엔화 강세도 안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4월, 3월부터는 진짜로 엔화 강세 온다고 몇 달 전부터 설레발을 쳤던 그 엔화 강세도 막상 오늘 예상보다 빠른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오히려 엔화 약세에 빠지는 기이한 모습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의 이 움직임은 결국 뭘 위한 거냐면 다른 나라의 경제는 위협하되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세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올 모양새 역시도 일반적인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모습대로는 펼쳐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항상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 화폐 전쟁에서 정치와 국제 정세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했습니다. 엔화 환차익은 어떨까요? 우리 엔화 강세된다니까 엔화 좀 사다 놔볼까 하는 엔화 환차익. 이건 역시도 단순한 계산 방식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미래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역시도 제가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2달 전에 그때 써놨던 그 자료를 그대로 긁어 와서 다시 한번 그 당시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살펴보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는 엔화를 사더라도 우리 돈인 원화를 팔아갖고 엔화에 투자하게 됩니다. 맞죠?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가진 돈이 달러니까 달러 팔아서 그 돈으로 엔화를 사겠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가진 돈 원화를 팔아서 엔화에 투자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원화 대비 엔화가 올라야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와 원화 사이의 관계를 보면 기축통화와 그렇지 못한 나라 우리나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는 항상 떨어지는 반비례를 하게 됩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앞으로 만약에 계속 오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는 반대로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는데 우리의 원화 가치도 같이 오르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엔화와 원화의 관계를 보면 지금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우리 원화가 내리면 엔화는 우리보다는 준기축통화, 안전자산. 그래서 우리 원화가 떨어질 때 엔화는 상대적으로 오르곤 했었습니다. 마치 달러가 그러듯이. 예를 들면 IMF 때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질 때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는 강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 이런 기억들이 많아갖고 엔화 사다 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시 IMF 때 엔화 사다 놓은 사람들 지금 유인촌 장관인가 그 양반도 그렇게 미리 정보를 알아서 몰래 벌었다는 얘기도 그때 있고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이 싸움은 뭐냐? 기축통화 패권을 두고 싸우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큰일이 지금 터지면 엔화, 유로화, 원화 할 거 없이 다 떨어지고 달러 혼자 올라갈 거다. 지금 요새 계속 보면 그렇죠. 지난해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아시아 전선에서 긴장 상태가 만에 하나 고조가 된다 하면 엔화, 원화 다 같이 묶여서 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달러만 더 강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제 상태만 생각하시고 야, 일본 경제는 아주 잘 나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 원화만 박살나고 일본 엔화는 올라간다.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요즘같은 기축통화 패권전에서는 원화를 팔아서 엔화 사봤자 크게 재미 볼 확률도 이제는 그리 많지 않더라라고 제가 그때 짜장면으로 비유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네요. 기억들 나시나요? 즉 지금 엔화에 투자해가지고 몇 달간 투자하고 1년간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어요. 1,000원 투자해서 1,100원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걸로 야, 돈 벌었네 하고 그걸로 이제 밖에 나가 짜장면 사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에 들어가는 밀가루, 옥수수, 콩, 재료가 다 외국에서 달러로 사와야 되는 수입품이라고 해보죠. 근데 그동안에 달러는 더 오르고 우리나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더 떨어졌다고 해보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엔화 투자해서 돈 100원 벌었네. 짜장면 사 먹어야지 1,100원으로 가면은 짜장면이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으로 올라 있다 이겁니다. 통화는 항상 상대적 가치다. 말씀드렸죠? 부자들 세금 털러 가면은 왜 현금으로만 안 놓고 현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덩이도 있고 달러도 있고 다 이렇게 골고루 컬렉터처럼 이렇게 다 구비해 놓냐. 돈의 상대적 개념부터 알아야 된다고 제 블로그에 추천글에 항상 써놨죠. 오늘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좋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각국의 통화 이쪽 금융이 전문가들이 오늘의 이 우에다가 아까 저 김국환 씨의 타타타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자회견 때 하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에 가까워지면 일본은행은 필요에 따라 계속 매입해서 10년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본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보다 훨씬 높아지는 것을 아마 말처럼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 지금 지난번 1편 과거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BOJ는 올해에는 한 번 정도만 올리고 내년에 2번 정도 더 올려서 그래봤자 딱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금 천천히만 올릴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훨씬 느릴 것이다. 우리 생각만큼 크게 변동하지 않을 거라 이 얘기죠. BOJ의 다음 조치는 0.1% 수준 이상으로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일본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겠지만 근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만 금리 인상하고 실제 그렇게 못 움직일 거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엔화 약세 추세는 생각보다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엔화는 여전히 엔캐리 자금 조달 통화로 남아있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별 기대가 없다. 너는 안 되겠다. 이쪽에서 손 떼라. 너는 화투 치지 말아라. 길에서 객살 팔자다. 야, 평경장이 하듯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BOJ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단기금리를 의미있게 더 이상 올릴 수는 사실상 말로만 금리 인상이지 제로에 갇힌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준금리를 올렸다 하니까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야, 그동안 일본이 엔저가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하고 중국 위안화하고 한국 달러하고 포트폴리오로 환율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엔저가 되니까 원화도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환율도 일본이 막 145엔, 150엔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1330원에서 계속 떠있죠. 이것이 좋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저 피해국이었는데 기사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우리도 이제 환율이 같이 안정되면서 엔저 피해국을 벗어나나? 야, 이거 앞으로 좀 우리나라한테 좋겠다. 이런 희망적인 기사도 찔끔 나왔죠. 그러지만 바로 이어서 나온 기사가 원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도 환율이 오히려 엔화 강세가 아니라 엔저가 나오면서 환율이 1330원대 후반대로 다시 떠버리네. 예, 오늘 보십시오. 다시 이 수준으로 떴죠. 짜증나겠죠. 이게 기대했던 게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의잉하고 한국 환율 당국이 놀랬다. 한국만 놀랐겠어요? 위안화가 놀라죠. 예, 위안화가. 짜증나죠. 지금 위안화. 예. 어떻게든 위안화 좀 내리고 다른 통화 완화책 위안화를 안정시킨 다음에 자금 유출이 많이 안 나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금 막 경제가 살아날 때 더 많은 통화 지원책을 붙여주면서 여기서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데 오늘 행여나 일본이 금리가 인상하겠다 일본이 돌아서면서 일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자기들도 어떻게 위안화가 안정화가 될지 기대를 했겠죠. 근데 저렇게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우에다가 나와서 또 유체이탈 화법을 하면서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안화가 반대로 우리나라 환율 뜨듯이 위안화도 붕 뜹니다. 화나겠죠? 결국 이거죠. 판 엎어야죠.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시진핑 열받겠죠? 우에다 손목 잡고 이건 아니잖아 하는 거죠. 예. 오늘 좀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